가족의 어두운 비밀. 4명이 차례로 죽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7명으로 이루어진 가족 중 4명이 기이한 상황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죽음들이 단순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망한 사람들이 실제로 가족 내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왜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진실은 곧 밝혀질 예정이니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3월 도쿄시 경찰서의 한 어린 소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호시타니 미유키라는 가족의 딸이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미유키는 부동액과 다량의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부동액의 주요 성분인 에틸렌글리콜은 소량 약 30m만으로도 치명적인 독성을 가질 수 있는 물질입니다. 또한 미유키의 모발 샘플을 검사한 결과 그녀가 오랜 기간 동안 진정제를 강제로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미유키를 계속 피로하고 졸리게 만드는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조사관들은 이 사건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독살한 살인 사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즉시 경찰은 호시타니 케니치와 호시타니 시오 부부의 집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냉장고를 조사하던 중 경찰은 소량씩 나뉘어 저장된 대량의 부동액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휴대폰 메시지를 조사한 결과 미유키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멸적인 대화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유키를 못생기고 멍청하다고 자주 비난하며 심지어 없어지면 오히려 좋겠다는 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불면증 때문에 진정제를 구매했다고 변명했으나 이 이유는 경찰을 납득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으며 경찰은 호시타니 케니치와 호시타니 시오 부부를 자녀를 해친 혐의로 공식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깊어질수록 경찰은 두 부부의 과거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있었으며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들을 저질렀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호시타니 케니치는 지역에서 부유하고 유명한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신발 공장, 40개 객실을 가진 호텔, 200평방미터 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산 덕에 이 가족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호시타니 케니치가 부유한 가정에서 과잉 보호 속에 성장한 반면 그의 아내인 호시타니 시오는 매우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오는 어릴 때부터 심리적인 문제를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망상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진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시오는 이유 없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유명 가수들의 음반을 사기 위해 2가지 일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호시타니 시오는 아무런 알림 없이 집을 떠나 홋카이도를 떠나 도쿄로 홀로 떠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시오는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생활하다가 호시타니 케니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케니치 가족이 구매한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케니치 가족이 아들이 신분이 낮은 여성과 결혼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오가 과거의 바와 유흥업소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시오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호텔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케니치의 아버지가 그를 집으로 불러들여 경영을 맡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오는 점차 케니치의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첫째 아들을 맞이하였고 2년 후에는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점점 커지는 동안 두 부부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케니치와 시오는 자녀를 돌보는 것은 물론 집안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방치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아동보호기관은 이 가족을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부족한 가족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23년 딸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케니치 가족의 기이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 가족에게는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케니치의 어머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던 그의 누나가 41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며 2달 후에는 케니치의 아버지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같은 해 케니치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의 아내가 가족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누나, 그리고 아버지까지 갑작스러운 가족들의 죽음은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재산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계획된 음모처럼 보였습니다. 독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부부의 컴퓨터에서 극도로 의심스러운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케니치의 누나가 사망하기 1년 전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부동액을 여러 차례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조사관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는 누나에게 음료를 보냈다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죽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계획된 의도적인 살인임을 암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6년 전 케니치의 누나 독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누나의 시신에서 부동액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부부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재정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회계사로 일하던 누나는 이들이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2012년 케니치 부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두 부부는 가족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으며 이것이 그들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케니치와 시오는 누나의 죽음 이후에도 가족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실행하였습니다. 누나가 사망한 후 이들은 가족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제거함으로써 음모를 완성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누나의 기일이었던 날 가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기도하는 날을 이용해 케니치와 시오는 또 한 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한 사람을 독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제거하기 위한 잔혹한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족 식사에서 전통적인 국 요리에 부동액을 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케니치의 부모님은 독극물 중독 증상을 느꼈고 몇 시간 만에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이후에도 케니치 부부는 범죄를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부모와 누나를 죽인 후 2019년에는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집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두 자녀는 즉시 아동보호기관에 의해 데려가져 1년 동안 시설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이 부부는 자녀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치스러운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걱정하는 데 신경 쓰지 않았고 모든 시간을 개인적인 쾌락에 사용하였습니다. 매일 스파, 고급 여행,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베트남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며 자녀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기관은 부부에게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다른 친척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조부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외조부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외조부모가 나서서 케니치 부부를 설득하여 자녀들을 다시 데려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두 아이가 가족과 함께 돌아온 후에도 양육 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케니치와 시오는 여전히 무책임하고 태만한 태도로 살아가며 자녀들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의 식사는 주로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모가 직접 준비하거나 신경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스스로 살아가야 했으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특히 막내딸 미유키는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미유키는 종종 야간 타가 시설로 보내졌고 집에서는 목욕이나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녀의 몸에서는 항상 악취가 났고 그녀를 본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유키가 겪어야 했던 결핍과 방치감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그녀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살핌뿐만 아니라 정신적 방치 속에서 차가운 환경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케니치 부부는 다시 한번 정부의 개입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아동보호기관이 더욱 강경하게 그들의 자녀 양육 책임을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어머니인 시오는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불만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올바르게 해소되지 못하고 이미 가족 내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온 막내딸 미유키에게 쏟아졌습니다. 시오는 미유키를 심하게 꾸짖고 모욕적인 언사로 꾸짖었으며 미유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가정부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동보호기관을 미친 사람들이라 욕하고 자신에게 짐이 된다고 여긴 미유키를 향한 혐오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오의 분노와 원한은 점점 더 쌓였으며 그 표적은 점점 미유키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유키를 자신의 계획과 삶을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미유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케니치와 시오 부부의 태도와 행동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막내딸의 죽음으로 가족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무관심하고 차가운 태도로 일관하며 아무런 뉘우침이나 후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유키의 죽음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삶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어갔습니다. 가족의 지인이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집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지만 집안에서 발견한 끔찍하고 잔혹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방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그녀가 쓰레기 더미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유키의 영정사진과 그녀의 조부모의 사진이 쓰레기 자루 사이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진흙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으며 마치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소중한 추억과 사랑을 담고 있던 신성한 기념물들이 이제는 아무런 존중도 없이 방치된 모습이었습니다. 케니치 부부의 잔혹함과 무정함은 그녀를 경악과 슬픔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왜 그들이 가족의 소중한 존재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의 고통에 대한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미유키와 호소야 가족의 3명의 다른 구성원의 죽음이 밝혀진 후 일본 경찰은 3월 6일의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호소야 부부는 독살 혐의로 다시 한번 체포되었으며 특히 부동액을 이용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오랜 수사 과정을 거친 끝에 이루어진 일로 점차 밝혀진 증거와 단서들이 호소야 가족 내의 비정상적인 죽음과 부부의 의도적인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며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이나 주요 증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호소야 가족의 기이한 죽음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부부의 잔혹한 행동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표현한 수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부모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죽음들 뒤에 숨겨진 이유와 동기에 대한 질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사건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다수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엄격히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